안녕하세요. 어쩌다 한의사 어쩌한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보면 천연 위곱이라고 하면서 달걀 반숙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식욕이 감소한다. 뭐 이런 내용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건 잘못된 내용이거나 과장된 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숙 올리브유 유행은 참 어이없게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장아무개 린도 채널 같은 데서 비위생적인 음식 만드는 영상 가지고 천연 위곱이다 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거, 그런 거랑 다르게 진짜 효과 있는 식품을 잘 골라서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천연 위곱이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과장이 섞여 있긴 하지만 유용한 다이어트법이긴 하니까 이번 기회에 천연 위곱이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천연 위고비가 도대체 뭔가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GLP-1 수용체를 자극하는 형태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장에서 분해된 영양소가 장내의 L세포란 것에 반응해서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거는 밥을 먹어야 나오는 거죠. 이 호르몬을 주사로 넣어주면 우리 몸은 밥을 안 먹어도 먹은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즉 GLP-1만 몸속에 있다면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는 거죠. 그럼 GLP-1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식사를 평소에 자주 하면 어떨까? 그럼 식욕이 떨어지고 혈당도 잘 안 오르는 건강한 몸이 되지 않겠나? 라는 발상에서 천연 위곱이란 용어가 나온 것 같아요. 참 이거 맞는 말이고요. 핵심을 찔렀죠. 사실 많은 의학 전문가나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이미 GLP-1과 관련된 내용을 식단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전에는 위곱이나 마운자로라는 약이 없었으니까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인 거죠. 지금은 위고비가 유명하니까 천연 위고비라는 자극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일반적인 모든 음식은 먹으면 GLP-1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천연 위고비라는 건 그 중에서도 특별히 GLP-1 분비를 많이 유도하는 식품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천연 위고비라고 해도 결국 식품일 뿐이고요. 내 몸에 GLP-1 분비를 조금 더 유도할 뿐이니까 진짜 위고비처럼 엄청난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위고비와 마온자로는 평상시에 밥 먹은 거보다 한 10배나 가깝게 GLP-1의 농도를 높여주고 그걸 심지어 24시간 일주일 내내 유지해줍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소개하는 천연 위고비는 효과가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천연 위고비로 당장 살 빠진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천연 위고비 식품들을 식단에 적용해서 오랜 시간 잘 유지한다면 평범한 식사보다는 더 식욕도 줄고 살도 잘 빠지는 건강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위고비 마운자로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수십만 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도 없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천연 위고비 식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GLP-1 분비를 촉진하는 천연 위고비 리스트. 자, 그럼 이제 천연 위고비 후보 식품을 세 종류 구분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천연 위고비, 아미노산 및 단백질. 단백질이 소화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GLP-1을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즉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특히 동물 단백질이 효과가 좋은데요. 그 중에서 더 괜찮다고 알려진 아미노산은 글루타민, 이소류신, 발린 이런 것들인데요. 이름이 어렵죠.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달걀, 소고기, 우유에 많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저는 어릴 때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키 큰다고 부모님이 우유를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1리터 넘게 마셨죠. 그런데 지금 제 키는 168이에요. 즉 우유가 키 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도움이 된다는 건 뻥이에요. 물론 엄청 못 먹는 소말리아 애들에게 우유 주면 키가 많이 크긴 하겠죠. 못 먹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에서는 적용 안 되는 말입니다. 우유에 들어가 있는 육천 단백질들은 단시간에 GLP-1 분비를 엄청 많이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우유 마신 후에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잘 안 먹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덕분에 중고등학교 때 한 40kg대 몸무게였는데, 물론 제가 말랐던 이유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유를 식사 전에 먹고 식사를 적게 한 게 꽤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클리닉 할 때 환자분들에게 밤에 배고프면 우유 한 잔 먹고 버텨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바로 우유가 GLP-1 분비를 많이 촉진시키기 때문에 천연 위고비 효과를 내면서 우유 자체가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우유가 아무리 천연 위고비라도 칼로리 낮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많이 마시면 안 돼요. 100ml 정도, 한 잔 정도를 마시면 오랜 시간 공복감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니까 다이어트 할 때 공복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면 괜찮은 식품입니다.
자, 한편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달걀 흰자나 소고기도 GLP-1을 분비하는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단지 이제 소고기는 너무 비싸고요. 먹기 귀찮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을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환자분들께 저녁 식단에 달걀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다른 이유도 많지만 천연 위고비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지방은 대부분 장에서 GLP-1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불포화 지방이 효과가 제일 좋은데요. 다들 잘 아시는 오메가3, 올레산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올레산으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올리브유죠. 그래서 천연 위고비 영상에서 달걀에 올리브유를 뿌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은 굉장히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위고비 효과 내는 것보다 살찌는 속도가 더 빨라요. 즉 식욕 줄이려다가 살이 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 음식은 조금 먹어야 천연 위고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물론 조금으로도 충분히 천연 위고비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제발 올리브유 많이 뿌리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100g에 거의 1000칼로리나 되는 어마무시한 음식입니다. 100g에 라면 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뿌리면 오히려 살찌는 상황을 만나게 될 테니 적당히 뿌리기 바랍니다. 또 한편 불포화 지방이 많은 유명한 음식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외에도 들기름, 견과류, 생선,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먹기 가장 편한 건 역시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같은 거겠죠. 그래서 천연 위고비 영상을 보면 반숙 달걀에다가 올리브유를 뿌리는 겁니다. 달걀에 들기름이나 호두, 생선 이상하잖아요. 올리브유가 제일 좋죠. 한편 굽거나 튀기면 식물성 기름은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뿌리는 걸 추천하고요. 올리브유는 조금만 뿌려도 위고비 효과 충분하니까 앞에서 말했듯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살찌니까. 그리고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깨끗하고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으니까요. 등급 낮은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 함량이 낮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는 천연 위고비로 쓸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 위고비 식이섬유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 외에 GLP-1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유명한 물질은 바로 단쇄지방산이라는 겁니다. SCFA라고 하는데 이름 복잡하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식이섬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식이섬유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 위고비 식단을 할 때는 반드시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곡식 중에서는 오트밀, 귀리 같은 것들 식이섬유가 많은 것도 괜찮고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게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오트밀, 해조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천연 위고비 역할을 아주 잘 해낼 거예요. 그러면 상추, 배추 같은 채소는 안 되나요? 물론 됩니다. 이런 이파리 채소도 나쁘진 않은데 좀 많이 먹어야 효과가 좋아져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앞에 소개한 아미노산이나 불포화 지방과는 다르게 당장 엄청난 효과를 내진 않지만 천천히 분해되면서 위고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충 한 몇 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섬유들은 저녁에 먹어서 야식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장 속에서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건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유산균이나 발효 음식 같은 걸 같이 곁들이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겠죠. 요거트도 같이 곁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천연 위고비 식단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전 눈 뜨자마자 우유나 요거트 한 잔 정도 먹고요. 아침 식사 때는 오트밀 귀리 같은 잡곡에 달걀과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먹으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평소보다 적게 먹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30분 전에 달걀 반숙에 올리브유 뿌린 그런 것들과 양배추를 함께 곁들여서 조금만 먹습니다. 그러면 식욕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녁 식사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먹는 거죠. 그러다가 밤중에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우유 한 잔 먹고 버티다가 잠에 듭니다. 자, 엄청 훌륭한 식단이죠. 물론 제가 평상시에 환자들에게 말하는 다이어트 식단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식단이에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좋다는 거 알아도 지키는 게 어렵죠. 하지만 식단을 잘 지키는 거가 당장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 못하니까 다이어트 약 먹고 나 혼자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장 이 식단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습관을 만들고 한 번 성공했을 때 다음에 성공할 수 있게 동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가 말한 식단을 열심히 지켜서 목표를 달성시키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점점 습관화를 시킨다면 천연 위고비 효과로 날씬해진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쩌하는 다음에도 더 좋은 의학 상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봐요. 안녕.